내가 계속 그렇게 점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계단에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 임계치에. 정말 그 약간의 발돋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밟고 점프를 해서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그 임계치를 넘어가지고 다음 단계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제가 미국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좀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온갖 나쁜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말 중간중간에 뭐, kind of, like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어휘력이 부족해서 계속 수준 낮은 단어들의 조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 또 역시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같은 말을 해도 짧고 간결하게 말을 못하고 주절주절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준 낮은 단어들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느낌이었고 계속 그냥 겨우겨우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그 breakthrough moment, 저의 부족한 부분을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 기회인지 몰랐겠죠? 제가 뭐가 부족한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가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스피킹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교육이 매니지먼트 컨설팅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어카운트 세일즈 이런 거 할 때 도움이라고 듣는 교육인데 저는 이제 IT 쪽에 있었지만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교육이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자마자 주제를 바로 주고 2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녹화된 거를 다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코멘트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비디오 녹화를 해서 다시 보는 거 이것만큼 내 상황을 당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말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녹화 모습을 약간 처음 접하면 진짜 맨 처음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연습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따라가면서 스피치 교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동안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스피킹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막 겨우겨우 말을 하는 것만 갖고 이렇게 잘한다는 느낌이 없지?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엔 너무 길지만 근데 그 몰랐던 거를 비디오를 보기만 해도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날씨가 좀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약간 되게 으스스럽게 막 바람 많이 불고 추운 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라고 할 때 보니까 저 혼자 코트를 입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좀 내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외투를 벗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섰었는데 저는 이제 코트를 입은 채로 그 앞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입고 그 자세도 이렇게 약간 거북목과 이제 라운드 숄더를 한 상태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그냥 내가 2분 동안 나의 생각을 그럭저럭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무슨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스피치 교회에 가서 맨 처음 과제 이렇게 약간 아무거나 툭 던진 거를 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자신감이 없을 이유도 딱히 없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줄은 진짜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할 때도 제가 엄청나게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한 정도의 톤으로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디오를 들어보니까 진짜 현저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그냥 비디오를 그냥 보자마자 제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단어 선택이나 표현 같은 게 저 자신이 조금 이제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틀릴까봐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이렇게 assertive 한 표현을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경향이 있는 걸 이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던져뒀던 주제가 그냥 네가 뭐 최근에 뭐 후회했던 거?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한 주제였는데 사실 그런 캐주얼한 주제를 할 때까지 제가 그런 방어적인 단어를 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냥 저한테 이게 습관처럼 박혀가지고 제가 그게 어떤 토픽이 됐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 교정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전문가가 계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어디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하나의 토픽만 던져서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컨설팅 회사에 적합한 상황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뭐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 중간 단계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상황, 들어야 되는 상황,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걸 제가 여러 가지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비디오 녹화를 해서 같이 보는 거는 항상 그 과정에 있었고요. 근데 그 비디오 녹화를 하는 거가 정말 그 진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야말로 제가 정말 스피킹에 인텐시브하게 이것만 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인풋을 받고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첫 번째, self-reflect. 정말 내 자신을 그냥 비디오 화면으로 보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 전문가의 어떤 인풋.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 자체만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만으로도 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근데 그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방법도 있고 나한테 잘 안 맞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플로어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실력 향상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나 정말 스피킹이 너무 안 돼서 고민이다. 나 그냥 영어를 뭔가 막 겨우겨우 막 이렇게 쥐어짜서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정말 딱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셨다면은 이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답답함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꼭 한번 비디오 녹화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그거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토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게 뭐 챗 GPT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비디오 녹화를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을 비디오 녹화를 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약간 좀 떠듬떠듬 하고 있거나 좀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보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를 다시 보면서 아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도 해봤다. 이래 비디오 녹화해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것도 해봤고 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해보라는 거, 나한테 맞는 거 같은 거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오랫동안 내 실력이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이제 실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꼭 외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실력 점프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 진짜 제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을 해도 제 앞에 이렇게 큰 벽이 있어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외부의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거를 듣고 나서 제가 드디어 깨달았던 게 정말 너무 많았어요. 나 혼자 계속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의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어느 한순간에는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 향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한 단계가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계단에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 임계치에. 그래서 그 임계치에 계속 미치지 못한 점프만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지치고 아, 나는 막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외부의 도움이 정말 그 약간의 발돋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밟고 점프를 해서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그 임계치를 넘어가지고 다음 단계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건데 사실 제가 그 단계에서 스떡이 돼 있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그냥 뭔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외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라 라고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매일 성장하는 영어 실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도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